이제 지금 학습하실 내용은 함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논리함수예요. 논리함수. 예. 우리 지금까지 계산했던 것들이 조건은 있었어요. 뭐 어느 학과에 대해서 뭐를 계산하시오. 뭐 그다음에 뭐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은 몇 명이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조건들은 있었는데, 근데 그런 조건 말고 우리가 조건을 마음대로 부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풀어가는 과정에서 엑셀에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엑셀에서 계산 과정을 학습하시는데 조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조금 더 일하다가 휴식 취하고 나서 취침하고 그 다음 아침 되면은 다시 뭐가 된다? 기상해서 기상.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쉬었다가 자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죠. 기상. 언제 일어나냐. 이거를 계산해봐야 돼.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둥근 해가 뜨면 일어나는 건데 해가 안 뜨면 안 일어나? 그래서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서 눈을 떴으니까 밥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 입고 학교를 가겠죠. 근데 늦게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똑같이 밥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학교 가요? 늦잖아. 그렇죠. 여러분 여기 오실 때 걸어서 오셨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오실 때 아무 버스나 막 타는 건 아니잖아. 내가 타려는 버스가 내가 목적지에 가는 버스가인지 확인을 해봐야지. 그렇지. 전 9호선을 타고 여기 왔는데 급행을 타고 올지 일반을 타고 올지 또 판단해야 되거든요. 일반을 타고 오면 좀 천천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에 편하게 올 수는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급행을 타고 와야 되는데 급행 타면 전쟁통에서 찌그러졌다가 와야 되고, 제 몸이 막 산산조각 부서지는 느낌이야. 너무나도 그냥 막, 특히 노량진역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빽빽이 들어와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 목적지에 내리잖아. 그 목적지가 어디냐고. 환승을 해야 되고, 버스에서 내릴 때도 아무 데나 막 내려? 아니잖아. 그럼 버스에서 내리려면 그 출입구 쪽에 가까이 있어야 내릴 거 아닙니까? 제가 노량진에서 사람한테 안 밀리려고, 밀리기 싫으면 안으로 쏙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면 그 다음 동작역에서 그 다음에 터미널역에서 내리려면 또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입구에 매달려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나갈게요 했는데 못 나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게 뭐냐? 다 조건이에요. 이게 다 조건이라고. 조건. 버스 타는 것도 조건, 건널목 건너는 것도 조건. 건널목 건널 때 무작정 건너요? 아니잖아. 큰일 나지. 사고 나잖아. 그러면 녹색일 때 건너요? 녹색이 껌뻑거릴 때는 어떻게 돼? 조심스럽거든. 평상시 같으면 차가 없는 것 같으니까 녹색이 껌뻑거리면 뛰어가면 되는데 짐도 들었어. 근데 못 뛸 것 같아. 그러면 못 가는 거잖아. 대기하고 있다가 빨간 신호 바뀌었다가 다시 녹색이 바뀔 때 그때 건너가야지. 다 조건이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다 상황에 맞춰서. 여기 한번 보세요. 등급을 매기래. 등급을 매기래. 근데 등급을 매기는데 등급이 세 가지예요. 최상급이란 등급이 있고, 상급이란 등급이 있고, 빈칸이란 등급도 있어. 그러니까 최상급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면 그냥 비워두란 얘기겠지. 그 비워두는 것도 등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 최상급이냐? 상급이냐? 비워둘 거냐? 이렇게 경우의 수가 세 가지면 두 번 물어요. 자, 건너갈 거냐 말 거냐.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그렇죠? 한 번만 물어보면 돼. 건너갈래? 예, 아니요. 그렇잖아요. 이번 시험에 합격, 불합격을 물어보려면 60점 이상입니까? 예, 아니요. 합격, 불합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자, if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if. 논리함수가 나오는데 논리함수에는 종류가 if가 있고 and가 있고 or가 있고 not가 있고 if, era 함수가 있나요? 한번 책 보세요. 있나? 있네. 그 다음에 true가 있고 false가 있어요. 근데 true하고 false는 지금까지 나온 적을 못 봤어요. 빼버리고 not도 시험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빼버리고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if만 물어보면 좋은데 if에다가 다른 거를 막 결합하리죠. 예를 들어서 2010년 이하, 2010년생 이하는 안 된다. 2000년생 이후는 안 된다. 날짜를 갖고 따져가지고 생년월일의 연도를 가지고 19세 이상이 되면 출입을 할 수 있고 19세 이하가 미만이면 출입할 수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이어 함수가 들어가야 되고 다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는 if라고 딱 써보면 논리 검사를 수행하여 false나 tru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if가 뭐라고요? 논리 함수를 논리 아까 논리 검사를 수행하여 true나 false를 반환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true라는 거는 참이에요. 참. false는 거짓이고 참을 우리는 1이라고 표현해요. 거짓은 0이라고 표현해요. 솔직히 0이 거짓이고요. 0이 아니면 다 참이에요. 그러니까 500도 참이고 마이너스 1.5도 참인데 정신없으니까 1, 0, 0, 1 이것만 갖고 생각하자 이거지. false나 true는 여러 번 나왔어요. 그렇죠? VLOOKUP, HLOOKUP에서도 나왔고 자, 괄호를 딱 열면 뭐라고 뜨나 보세요. 로지컬 테스트. 논리적인 질문을 하래요. 여기다 는 if 논리적인 질문을 하래. 그래서 그 질문이 값이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니까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경우의 수가 막 10가지가 나와. 이런 경우입니까? 저런 경우입니까? 또 다른 경우입니까?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거지. 그럼 예 아니요 이렇게 나오게끔. 그게 논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되죠. if 5가 3보다 크니? 물어보는 거야. 5가 3보다 커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잖아요. 맞다 틀리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5가 3보다 크냐 물어봤더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5가 3보다 크면 어떻게 하라고? 아 크구나. 크다 라고 쓰고 아니면 안 크다 라고 쓰고 이렇게 하래. 는 if 자녀의 수가 자녀수가 3명을 넘어가면 우리 회사에서는 자녀 수당을 주는데 1인당 10만원씩 준대. 자녀 수에다가 곱하기 10만원을 쓸 거야. 저희 집은 하나인데요. 어떻게 해요? 아, 그런 집은 자녀 수에다가 5만원만 곱할 거야. 저희 집은 없는데요. 그러면 자녀 수당 없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없다라는 거지. 자녀 수라고 하는 어떤 셀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있는 값이 5가 되면 50만원 가져가고 2명이면 10만원 가져가는 거지. 무조건 곱하기 10만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조건을 걸어서. 는 if 나이가
나이가 20세 이상이라면, 나이가 20세 이상이라면 성년이군요. 아니면 미성년이군요. 이렇게 출력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제가 시계를 보거든요. 9시 50분이 됐는가? 그럼 머릿속에 뭐를 해야 돼? 집에 갈 생각을 해야지 라는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도 항상 논리적으로 계산하거든요. 배가 고픈가? 목이 마른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뭐 이런 게 항상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판단해야지. 졸린데 그냥 잘까? 아니야. 졸리더라도 참고 견뎌야지. 항상 논리적으로 계산한단 말이야. 근데 질문이 한 가지만 나오면 수월한데 질문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너 축구 좋아하는 여자니? 너 배구 좋아하는 남학생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럼 뭐 예, 아니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if 안에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그래도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 두 가지가 있겠지.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조건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죠. 는 if, and 안에 조건 1, 조건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 그래서 그게 참일 거와 거짓일 때. 그리고 if, or라는 함수 안에 조건 1, 조건 2 해가지고 조건을 여러 개 나열했을 때 그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여기 and. or. and는 그리고라고 하죠. 그리고. or는 또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and라는 조건은 뭐냐면은요. 이 조건을 나열하는 걸 다 만족해야만이 OK가 되는 거고 조건이 10가지인데 그 중에 9개는 맞췄지만 하나는 안 돼. 그러면 땡인 거고 and라는 조건은 모든 거를 다 만족을 해야만이 결과가 OK가 되는 거고 or는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10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 다 조건이 안 맞아. 그러면 땡이지만 한 개를 맞추던 두 개를 맞추던 최소 적어도 한 개만 맞추면 조건에 합당되면 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질문은 뭐가 되어 있냐면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뭐뭐이고 and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비 상태가 보증이라고 되어 있으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물어보는 거죠. 6만 미만이면서 보증이냐? 그러면 최상급이래. 그럼 아니면 또 물어보네. 또 물어봐. 그러면 10만 미만이면서 보증이냐? 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겠죠? 그러면 상급이 되고. 그럼 그것도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빈칸 이런 거지. 자, 조건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는 if 조건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이 조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오케이, 최상급이라고 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또 물어봐. 이번엔 조건 두 번째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참이고 아니면 또 거짓일 경우도 있겠지. 지금 이런 경우예요. 합격, 불합격 조건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면 한 번만 물어보면 끝나. 남자입니까? 예, 아니요. 한 번만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미성년자입니까?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면 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6만 미만이면서 보증입니까? 그럼 그거로 예, 아니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최상급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한 번 물어봐. 10만 미만이면서 보증입니까? 그러면 상급이고 그것도 아니면 그때는 공란을 돌아 이런 얘기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음이한가 90점 이상이면 수가 되는 거죠. if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당신은 수
A등급이 되는 거죠. A등급. 그런데 아니면 뭐래? 또 물어봐. 이번엔 평균이 80점 이상입니까? 물어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도 아니래. 그럼 어떻게 또 물어봐야지. if. 평균이 그러면 70 이상입니까? 물어봐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미라고 하고. 아니면 뭐래요? 또 물어봐야 돼. 평균이 60점 이상입니까? 물어봐. 그래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양이라고 하고. 그렇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 그냥 이때는 안 물어봐. 다 가라고 처리해버리면 돼. 수오미양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수오미양가 5개잖아요. 그렇죠? 5개니까 if가 몇 번 나왔다? 4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괄호를 한 번 열고, 2번 열고, 3번 열고, 4번 열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4번 닫아야지. 근데 우리 시험에는 if를 2번밖에는 안 내요. if를 뭐 100개를 물어볼던 1000개를 물어보든 그건 나중 문제인데 이걸 길게 많이 물어보면 싫어하니까 2번까지만 물어봐요. 아주 예전에 3번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3번. 근데 보통 2번까지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죠. 합격.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냐, 보류냐, 불합격이냐.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을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등급을 3가지를 매기려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if가 2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if를 2번 물어보는데 and까지 물어봐. 막 헷갈리게 꼬이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게 지금 문제라고. 네. 자, 그러면 한번 써보죠. 여기다가 문제 1.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최상급으로 처리하고 아니면 물어보는 거죠.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면 상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공란으로 처리하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예요. 지금 문제 한번 보세요. 아, 빈칸이라고 써놨네. 공란이나 빈칸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란은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공란이에요.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공란입니다. 그럼 물어봐야죠. 아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if가 지금 2번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최상급이냐, 상급이냐, 공란이냐, 경우의 수가 3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f 조건 1 참일 경우와 다시 if 조건 2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최상급, 여기는 상급, 여기는 공란 이거잖아. 그렇죠? 여기는 최상급이고 여기는 최상급이고 여기는 상급이고 여기는 빈칸 처리하는 거잖아요. 빈칸. 근데 빈칸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그게 빈칸이다 이런 얘기지. 근데 질문을 하나씩 물어보는 게 2개씩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이거이면서 저거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and 있었네. and. 여기다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and로 조건 1 조건 2 이렇게 2개를 물어봤어. 이 조건 2개를 만족해야 최상급이야. 여기는 또 어떻게 돼? and 해가지고 조건 1 조건 2를 같이 물어봐서 이걸 다 만족하면 그땐 상급이야. 근데 이도 저도 아니면 공란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거를 왜 쓰냐면 이거를 많이 풀어보면 아, if 써가지고 and 쓰고 척척 쓰면 되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특히 논리함수가 헷갈려요. 우리는 항상 이 논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아, 건널목이 지금 파란색이니까, 녹색이니까 건너가도 되겠다. 껌뻑거리네. 그럼 안 되겠네. 하고 항상 판단을 해왔거든. 버스를 탈 때도, 이 버스 타면 안 되겠네. 모르면 물어보고, 또 내릴 때 정류장에서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알면 내리는데 모르면 기사한테 물어보고, 항상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무작정 횡단보도 건너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표기를 하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분명히 우리 어른들한테 우리 어릴 적에 배웠거든요. 횡단보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가라 이렇게. 근데 지금 손 안 들고 가죠. 뻘쭘하니까. 근데 요즘 꼬맹이들 보세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건널목 건널 다 손 들고 가요. 주먹 쥐고 이렇게 다 건너간다고. 다 유치원에서 배운 거거든. 그거를 몸으로 배웠잖아, 애기들이. 말로도 배웠고. 근데 표기를 할 줄 모르는 거지. 내 생각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표현하는 방법을. 사람 말로 적혀있는 예를 엑셀 말로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 엑셀이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엑셀로 변환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여기 조건 첫 번째는 뭐죠?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라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정비가 보증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인데 이 미만이고라고 하는 게 엔드잖아. 뭐뭐이면서 뭐뭐이고 이게 엔드고,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거나 또는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OR 함수를 써야 되고, 요 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문제는 당연히 나오죠. 무슨 함수? 엔드 함수를 사용하시라고 써 있으니까 쓰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두 번째는 뭐죠? 요거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요거는 뭐죠? 정비가 보증입니까? 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것이 엑셀화 시키는 과정이에요. 지금 엑셀화 시키는 과정. 그럼 여기서 주행거리가 뭡니까? 6만 미만을 이렇게 써요. 작다 6만. 정비가 보증, 이거는 는 하고 쓰면 돼. 이렇게.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니까 작다 10만이라고 쓰고, 정비가 보증이니까 정비가 는 보증,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이거를 또 다시 여기서 말하는 주행거리가, 잠깐만, 주행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네. C의 세 번째 셀, C의 세 번째 셀. D는, 정비는 D의 세 번째 셀, 얘는 C의 세 번째 셀, 얘는 D의 세 번째 셀. 이게 답일 거예요. 저야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는 하시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if라는 걸 이용해서 물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 그랬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주행거리는 아까 같이 보면 C의 3부터 C의 10이라고 써 있고, 정비는 D의 3부터 D의 10이라고 문제진 써 있어요. 그리고 2의 세 번째부터 2의 10번째 셀에다가 등급을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다 생략을 한 거고. 이거를 요렇게 나열했더니 답을 한번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건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어? 보증이 없잖아. 뭐뭐이면서 보증해야 되는데, 문제가 6만 미만이고 보증, 10만 미만이고 보증인데 얘는 보증이 없잖아. 그러니까 땡이지. 그럼 보증이 없는 애들은 무조건 땡이야. 그럼 이제 보증이 있는 것 중에서는 6만 미만이냐? 아니네. 10만 미만이냐? 오케이, 상급. 그럼 얘는 보증이면 어떻게 될까? 얘는 보증이면 어떻게 돼?
6만 미만도 아니고 10만 미만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걸렸네. 그럼 얘는 안 나오지 뭐. 보증이 있어도 못 나오는 거지. 근데 얘는 보증이면 어떻게 되지? 6만 미만이니까 최상급 떨어지겠죠? 지금 없으니까는 공란이지. 이제 6만 미만이니까 최상급이고 6만 미만이 아니고 10만 미만이니까 상급으로 가는 거고. 답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풀어봐야 돼요. 논리함수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논리함수는 if 하나로만 물어보진 않고요. 다른 거랑 막 결합을 시켜요. 랭크 함수랑 결합시키기도 하고 뭐 HLOOKUP, VLOOKUP하고 결합시키기도 하고 막 결합시켜요. 막. 함수가 몇 개 나온다고요? 몇 문항 나온다고요? 5문항 나온다 그랬죠? 8점짜리 5문항 40점이에요. 그 중에 3문항은 맞춰야 안정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3문항. 2문항이면 70일로 합격할 수밖에 없어. 70일. 아주 불안해. 그러니까는 3문항을 맞춰야 79점으로 합격할 수가 있어. 4문항 맞추면 더 좋지. 근데 100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은 매력 없어요. 그냥 70점 넘어가서 턱걸이 해가지고 억지로 합격해도 모르잖아. 자격증에는 점수가 안 나오거든. 합격 여부만 나오는 거니까.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그때 이렇게 썼네. 건널목의 신호등의 색깔이 녹색입니까? 그러면 예, 아니요. 목욕탕의 성별이 남자입니까? 그러면 남탕 아니면 여탕. 어떤 수가 0보다 큽니까? 크면 양수라고 하고 아니면 0 혹은 음수라고 부르고 뭐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써있네. 이렇게. 예. 이거를 쭉 설명드릴 거니까는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